그야말로 유튜브의 시대. 영상으로 소통하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2020년의 오늘.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중학생들도 이 동아리에서만큼은 아날로그 감성에 젖어봅니다. 바로 신화중학교 북디렉터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화중학교. 2019년 신화룸펜이라는 동아리로 처음 만들어진 책쓰기 동아리는 올해로 활동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21명의 적지 않은 부원들은 지필팀, 디자인팀, 미디어팀 총 3개의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디렉터반 도서의 핵심어는 일상의 환경 문제입니다. 몇 년 전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진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으로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소설과 수필로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필팀은 간단한 글쓰기 연습부터 진행합니다. 핵심어를 버무려 짧은 글을 짓는 연습부터 추상적인 요소를 구체적인 사례에 녹여내는 실습까지 진행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글감 생성을 시작합니다. 먼저 원격 수업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합니다. 분리수거 방법이나 일회용품 사용, 자원 절약과 같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 뒤 산문 갈래에 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 자신이 창작하고자 하는 갈래와 작품에 사용할 다양한 글감을 업로드합니다. 개별적으로 작성한 글감을 서로 비교하며 내용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선생님과 개별 면담을 거칩니다. 스스로 설정한 소재와 주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거치고 나서 초고를 작성합니다. 이후 초고를 피드백하기 위해 합평회를 진행합니다. 소설을 쓰는 친구들과 수필을 쓰는 친구들 각각 나뉘어 서로의 작품을 돌려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작가님의 전문적인 조언은 덤으로 얻어가고요. 제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보다 어린 사람들 또는 어른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거 쓰면서도 정말 이런 세계가 올까 싶다가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짜 물론 지금도 많이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쓴 이야기의 결말은 어차피 사람들은 다 똑같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처럼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다시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팀은 신화 노래 가사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작품 곳곳에 들어갈 사파는 그림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내용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인터넷에서 일상의 환경 문제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선정하고 표현 방식과 작가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필팀의 초고 작성이 끝나면 디자인팀은 초고를 다 함께 돌려읽으며 어떤 사파를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릴지 회의를 진행합니다. 작가가 의도한 주제와 작품한 상황에 맞게 스케치를 진행하고 그것을 원고로 얹히기까지의 과정을 나누고 나서 사파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파 제작이 완료되면 지필팀의 원고를 인디자인 프로그램에 얹히기 위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현업 디자이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원고를 얹히는 실습을 해본 뒤에 친구들의 원고를 편집해봅니다. 디자인팀에서 그림책 표지와 협업의 결과물인 내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도서 인쇄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글을 읽어보고 그 글과 가장 어울리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그림의 분위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디어팀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신화중학교의 아주 특별한 동아리 북디렉터반은 한 해 동안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남기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함께 다큐 대본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대본 수정을 거듭하면서 동시에 내레이션 연습도 진행했고 녹음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 만드는 동아리에서 영상 제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을 만든다고 해서 꼭 손에 잡히는 책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커서 우리가 책을 홍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 모를 미래의 내 모습을 위해 열심히 영상 편집 실습도 진행해봅니다. 우리 동아리가 책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실습을 해보면서 책 쓰는 동아리 들어왔다고 글로만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활동들이지요. 하지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21명의 동아리 부원들은 한두 뼘씩 자라났습니다. 2020년이 끝날 쯤 우리들의 세상에 선보일 책 한 권은 우리에게 뿌듯함뿐만 아니라 깊은 추억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지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동료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글을 서로 나누는 경험, 그림을 서로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훨씬 더 훌륭한 청소년으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 도서 출판은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이자 가슴속에 담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작가가 되는 경험을 벌써 했으니 어른이 되어서는 얼마나 훌륭한 작가로 거듭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초미세먼지의 발생과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2020년 신화중학교 북디렉터반의 출판활동은 단순한 작가 체험을 뛰어넘어 세상과 공존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인생 공부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써서 이렇게 길게 쓴 적은 또 처음이라 네, 이렇게 소설을 하나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경험인데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특별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발생과 정을 영상으로 우리 동아리가 잠시만. 발음이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이것도 좀 자료를 찾으면 여기 있더라고요.